남미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확인된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축복받은 자원 부국입니다. 주유소에서 팔리는 기름값은 리터당 2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영상점의 풍경은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갓 들어온 물건을 진열대에 놓을 틈도 없이 밖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Pero esa cola para qué era? Para comprar azúcar. Ah, ¿no puede comprar azúcar sin cola? No, no hay. 4일 만에 설탕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설탕만이 아닙니다. En ese momento, ¿qué más necesitan? La pasta o espagueti, aceite regular, harina pan y eso es lo que más se escasea. 베네수엘라에서 생필품 구하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국영상점, 각종 생필품들은 입고가 되기 무섭게 동이 나버립니다. Se pueden llevar solo 4 porque somos uno de los pocos supermercados que ahorita contamos con ese producto y queremos que todos los usuarios puedan disfrutar de él. 생필품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앱도 등장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어느 동네의 가게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enezuela sí. Venezuela sí. Se ha hecho como que una necesidad tener una aplicación que indica dónde consigues el producto. 일주일째 아이들 먹일 우유를 구하고 있다는 엘레한드라 씨. 하지만 이번에도 허탕입니다. Lugar que tuviese la leche, ni siquiera funciona porque tampoco hay aquí. Aquí ya sé que había, pero no hay, se acabó. La gente lo compra así rápido. 남미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한때 국민 1인당 구매력이 미국과 스위스 수준이었던 부자 나라.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립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부국의 문턱에서 좌절했을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경제 대국으로 번영을 누리다 몰락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부국의 열쇠를 내려놓는 순간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문명사 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나마 활력을 띠고 있는 곳은 오래된 유적지들입니다. 2000년 전 로마는 인구수가 6,5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경제적 번영 또한 누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카라칼라 목욕장에선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욕을 즐겼습니다. (4세기경) 로마 시내엔 1000개 가까운 대욕장이 운영됐습니다. 매일 목욕을 하는 로마인들의 일상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로마의 목욕 문화 바탕엔 발달된 상수도 기술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주, 스페인 시고베아에 남아있는 로마 수도교, 로마인들은 상수관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È un enorme sviluppo della cultura materiale, cioè del benessere dei singoli cittadini, no? 로마 변두리의 일명 도자기산. 평범한 동네 언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수없이 많은 도자기 조각들이 쌓여 만들어진 인공산입니다. Credo che fosse una zona periferica di Roma, quindi lontana dalla parte più abitata.
Poi probabilmente ci sono ragioni anche di tipo logistico, quindi insomma attraverso il Tevere, il fiume, era possibile portare da questa parte le cose con facilità. 도자기산 인근에는 로마 문명의 발원지인 테베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를 따라 스페인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많은 물자들이 로마 시내로 유입됐습니다. 특히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생산된 올리브유는 로마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올리브유는 앙프라라는 항아리에 담겨 운반됐습니다. 올리브유를 팔고 버린 앙프라가 지금의 도자기산을 이루었습니다. 앙포라는 지중해 바닷속에서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앙포라를 싣고 가던 선박이 풍랑이나 해적을 만나 침몰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We had more in the 90s, we had more than 1,002 or 300. But we generally consider that every year some 50 more shipwrecks are discovered along the seashores of the Mediterranean Sea. So now it must approximate to something like 2,000 shipwrecks. Here. Yes. 지중해의 난파선 숫자는 로마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But that's for copper. Yes.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던 난파선 숫자가 갑자기 정점에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로마의 정치 제도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변화한 때와 거의 일치합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는 그린란드 빙산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2007년 전 세계 14개 나라 학자들이 그린란드 빙행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학자들은 지표면에서 수천 미터를 파고 들어가 빙행을 채취했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겹겹이 생성된 빙하에는 시대별 지구의 대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대기 중에 중금속 성분이 눈과 함께 내리면서 마치 지층처럼 빙행 속에 쌓여왔습니다. The ice cores are a unique archive of the environment, not only the history of man, but it goes back much further back in time.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빙액 속에 함유된 납성분이었습니다. 로마가 번영했던 시기, 공기 중에선 유난히 많은 납성분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로마의 활발했던 화폐 유통을 말해줍니다. 당시 은화 제조는 납을 사용하여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When you want to extract silver, you need to extract first tons of lead just to produce a couple of kilograms of silver. 연구 결과 대기 중 납성분은 난파선 숫자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황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세기 말 산업혁명 때 다시 같은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로마 경제는 왜 황제정이 시작되면서 위축되었을까요? 성스러운 산이란 뜻의 몬테사크로. 이것은 로마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지배계급의 가혹한 통치를 참지 못한 가난한 시민과 군인들이 이곳에 모여 집단 농성을 시작합니다. 오랜 대치 끝에 귀족들은 결국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제국 확장을 위해 병사와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E con le tavole delle 12 leggi e con i primi consoli che sono della plebe nasce quella che è il diritto occidentale. 이른바 성산사건 이후 변화의 핵심은 호민관의 신설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상징이 된 호민관은 매년 평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됐습니다. 호민관은
귀족 정치의 중심가였던 포로 로마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로스트리라는 연단에 올라 평민들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Si chiama imperium questo dei magistrati, cioè imperio. Invece il tribuno ha soltanto una potestas, cioè un potere di fermare la scure che cala sulla testa del cittadino. No, l'essenza dei due poteri è questa. Uno è positivo e, come si dice, diritto di vita e di morte. L'altro invece è negativo, cioè può ritardare l'esecuzione. 호민관의 힘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평민들을 대변하고 평민의 권익에 위배되는 정책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에서는 귀족들을 대변하는 원로원과 호민관이 서로 소통하는 정치 시스템이 수립됐습니다. La volontà del popolo di entrare esattamente nel potere. In effetti le 4 lettere di Roma, S-P-U-R, vuol dire Senatus Populusque Romano, Senato e popolo di Roma. 네 개의 문자는 원로원과 민중이 상생할 때 비로소 로마도 존재한다는 로마의 시대 정신을 보여줍니다. 신분과 계급은 있었지만 평민들의 재능과 열정을 경제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You need to have an organisation of the economy where the broad mass of people have access to incentives and opportunities. So that's very difficult to have in a situation where political power is very concentrated. 반전이 시작된 건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무덤에 갇혀있는 전쟁 영웅 카이사르. 로마의 정복 전쟁을 이끌며 권력을 잡았던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호민관이 서로 견제하는 공화정을 1인 독재 체제로 중앙집권화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일대 황제에 오르면서 500년간 이어졌던 공화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Augusto, l'imperatore, ottiene la tribunica potestas, quindi ottiene i poteri dei tribuni della plebe senza, diciamo, però essere sottoposto ai limiti della carica, cioè che era l'eleggibilità. 아우구스투스는 호민관의 권리를 황제에게 귀속시키면서 호민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합니다. 황제를 견제했던 원로원의 영향력도 점차 약화됐고 로마 정치의 미덕이었던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내엔 황제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제국 확장을 위한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과 사치로 로마엔 돈줄이 말라갑니다. 카라칼라 황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 함유량을 대폭 낮춘 화폐를 찍어내고 시장에 강제 유통시킵니다. 나중엔 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은화까지 발행합니다. 가치가 땅에 떨어진 화폐가 대거 유입되면서 로마의 화폐 경제는 몰락으로 치닫습니다. Lo Stato spreca, c'è un grande debito pubblico e a pagare questa cosa sono i cittadini che hanno in mano una moneta molto difficile da spendere. 나라의 부는 황제에게 집중됐습니다. 로마는 노예들의 노동에만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로 전락합니다.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혁신적인 기술 또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어느 날 한 장인이 잘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개발해 황제 앞에 가져갑니다. 쉽게 깨지던 기존 유리의 단점을 극복한 신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장인을 살해한 후 신기술을 묻어버립니다. 자신이 보유했던 금과 은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은 권력자의 탐욕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대신 로마에선 연일 검투와 전차 경기가 계속됐습니다. 황제는 끊임없이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비판 정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Il popolo romano, una volta, era il padrone del mondo, era lui che distribuiva, appunto attraverso i comisi, le elezioni. Ora è diventato una specie di accozzaglia di pezzenti che si accontentano. 수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멸망이 공화정의 몰락과 함께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로마 번영의 열쇠였던 포용적 제도는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실패한 로마의 역사는 천년 뒤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 베네치아에서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이민족의 침입을 피해온 피난민들이 갯벌을 간척해 만든 도시입니다. 118개의 섬과 400개의 다리로 연결된 공화국 베네치아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중세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La cui attività principale era la ricchezza della Repubblica è sempre stato il commercio. Quindi avevano sicuramente, e anche dopo, i patrizi saranno sempre. 베네치아의 조선 기술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아르세날레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을 타고 지중해는 물론 멀리 동아시아까지 진출합니다. 동방 견문록으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 역시 베네치아의 상인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13세기 가족과 함께 중국 원나라까지 원정 무역을 다녀왔습니다. 자원이라곤 소금과 생선뿐이었던 베네치아 상인들은 동방에서 향신료와 비단, 도자기 등을 들여와 유럽 시장에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Beh, certo che le spezie sono state importate grazie a Marco Polo circa 1000 anni fa, proprio qui nel cuore di Venezia a Rialto, e da qui sono poi state conosciute in tutta la parte, diciamo, europea. 베네치아 번영의 원동력은 정치 사회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최고 통치자였던 도제는 귀족들에 의해 선출됐고 권력 또한 제한돼 있었습니다. 도제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대평의회가 견제했습니다. 대평의회는 베네치아 정치의 핵심적인 조직이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의회는 매년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 100명을 교체했습니다. 비록 귀족 중심으로 꾸려져 있었지만 의원직의 세습은 불가능했고 상인 출신의 평민들도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칼레 궁전 앞에 산마르코 광장. 중세 베네치아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네치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을 건설한 지아니 도제는 평범한 상인 출신에서 도제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E in effetti è una società più dinamica in cui c'è una maggiore possibilità di ascesa sociale, che non vuol dire diventare nobili, cosa che era preclusa fin dal Medioevo a chi non era di nascita o di investitura nobile, ma che vuol dire che con il commercio si può in effetti ottenere uno status sociale maggiore. 베네치아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가면들입니다.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가면은 중세 베네치아의 자유로운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선 도제나 의원,
귀족과 평민 할 것 없이 가면을 즐겨 썼습니다. 가면을 쓰고 축제나 카지노에 갈 때 사회적 계층이나 신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Possono comunicare, si chiamano l'un l'altro signora maschera, non ci sono effettive divisioni fisiche, una separazione effettiva fra le classi, però può partecipare alle stesse cose insieme all'altro. 포용적 정치와 자유로운 분위기는 경제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베네치아엔 이른바 코멘다라는 독특한 계약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재력이 없는 상인들도 귀족이나 부유층이 투자를 이끌어내 원거리 무역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벤처 계약. 투자자들은 위험 부담을 안는 대신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았습니다. Con l'incarico di commerciare per suo conto nel Levante, in Egitto, in Siria, nelle colonie nel Levante. Il profitto era diviso fra i due, un quarto in genere andava alla gente. 코멘다를 통해 무역은 더욱 활발해졌고 귀족과 상인이 함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간척지에서 시작된 도시는 이제 그 위상을 더욱 확장해 갑니다. 13세기 베네치아의 영토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크레타 섬, 키프로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까지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계속될 줄 알았던 베네치아의 번영은 귀족들이 의외의 선택을 하면서 막다른 운명을 맞게 됩니다. 1286년 대평위에는 의원 선출 방식을 전격적으로 개정합니다. 매년 새로운 의원을 영입하던 것에서 4년간 의원을 지내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보장받게 하고 신입 의원 지명은 귀족 의원들의 승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세습 금지 원칙을 깨고 아들과 손자에게 의원직을 대물림하면서 평민들의 대평위의 진입을 봉쇄합니다. 신흥 세력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꼈던 귀족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결과였습니다. Il momento centrale nella storia di Venezia è quello della cosiddetta serrata del Maggior Consiglio. Alcune famiglie si attribuiscono il monopolio della vita politica della Repubblica. 대평위회를 장악한 귀족들은 이어 황금의 책이란 귀족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가문은 더 이상 대평위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던 베네치아는 폐쇄적인 사회로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They sacrificed their own economic prosperity to stabilize the political system. And then they went into massive decline. 코멘다 제도까지 철폐되면서 베네치아의 시계는 중세에 멈춰버렸습니다. 신대륙 발견으로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갔지만 베네치아는 더 이상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의 탐욕이 포용적 시스템을 폐쇄하는 순간 번영했던 국가는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베네치아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부를 쌓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스페인을 유럽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멕시코와 볼리비아의 광산에서 예상치 못한 규모의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대륙 발견 후 100년간 보물상자에 담겨 스페인으로 유입된 은은 약 3천여 톤. 식민지 무역의 최대 수혜자는 스페인 왕실이었습니다. 왕실은 권위와 막강한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교회는 물론 주요 건물들을 온통 귀금속으로 치장합니다. 이사벨라 여왕부터 카를로스 1세, 필리페 2세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은 약 120년간 제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칩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 전쟁을 벌여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이 건설됩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도 이 무렵 만들어졌습니다. I'll never set, the sun will never set in those possessions from the Spanish kingdom. So we are very proud of our history. Absolutely yes, very proud. 하지만 황금 시대는 길지 못했습니다. 추락을 자초한 것은 바로 왕실이었습니다. 스페인 신대륙 무역의 거점 도시였던 세비야. 1503년 이곳 세비야 항구에 상무청이 설립됩니다. 식민지를 오가는 무역선은 반드시 이곳에서 상거래 신고와 화물 등록을 해야 했고 상인들 간의 분쟁도 상무청이 처리했습니다. 식민지 무역을 효과적으로 관장하겠다는 뜻이었지만 실상은 왕실이 모든 식민지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발 늦게 신대륙 개척에 나섰던 영국이 민간인들의 교역을 자유롭게 개방했던 것과 달리 스페인은 높은 세금을 물리고 왕실이 무역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Kind of social group pushing for institutional change, pushing for secure property rights, pushing for a more open political system, pushing for representation, trying to control the monarchy, you know, so that was a sort of social dynamic that never appeared in Spain, because in Spain the monarchy was able to control this process of trade so tightly.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도 왕실의 재정 상태는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표적 상업 도시의 박물관, 소장품 중 가장 많은 것이 왕실에서 발행한 세금 영수증입니다. 왕실은 각종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심지어 방목하는 가축들에게도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왕실의 탐욕에 기인한 끊임없는 전쟁 때문입니다. 매 전쟁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Vamos a ver, en aquella época siempre había guerras. Por intereses propios de una corona se entablaba una guerra contra otros territorios para tener la propiedad o el derecho sobre otros reinos. 필리페 2세가 건축한 LS 코리알 궁전.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왕실은 이 궁전을 짓기 위해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모자란 돈은 채권을 발행해 충당했습니다. 연금처럼 정기적인 이자 수입을 보장했던 후로는 투자 가치가 높은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이 후로 발행을 남발하면서 왕실 수입의 65%가 후로 이자로 지출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왕실의 방만한 재정을 견디다 못한 것은 지방 도시의 의회들이었습니다. 1521년 카스티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의회들이 왕실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대륙 무역의 과실은 왕과 일부 계층에게 돌아갔고 지방 도시들은 세금을 걷어 구멍난 재정을 메워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에는 귀를 닫은 왕실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왕은 최대 상업도시 메디나 델 캠포시 전체를 불태웁니다. 스페인 경제는 신대륙 발견 이전보다 더욱 악화됐습니다. 필리페 2세는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 무려 4번이나 파산 선언을 합니다. Si no paga el rey y el otro no paga, aquí no paga nadie. Y si no paga nadie, quien lo sufre al final es
el pueblo que no tiene recursos para poder vivir. Entonces, claro, ahí hay, aunque es complicado la explicación, pero hay un cambio total del sistema económico. 영국과 네덜란드가 신대륙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바꿔가는 사이 스페인은 왕실의 탐욕과 허영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이 쇠락할 무렵에 쓰여진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거인에 맞서겠다며 풍차로 돌진하는 돈키호테는 주변국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거 환상에 젖어 맥없이 추락해가던 스페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실의 탐욕은 스페인을 부국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권력의 독점은 20세기로 건너오면서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10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 강가에 정박해 있던 오로라호에서 함포가 발사됐습니다. 목표는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살고 있던 겨울 궁전. 왕실의 오랜 수탈과 배고픔에 지쳐 있었던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0월 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공산주의자와 러시아 민중은 황제를 처형하고 1000년 넘게 지속되어온 제정 러시아를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1922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태어납니다. 농민과 노동자가 권력의 중심에 서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꿨던 공산주의 혁명. 그러나 국가계획위원회 고스플라는 혁명의 꿈을 좌절시키고 맙니다. 당초 경제회복을 위한 자문기구였던 고스플라는 스탈린 집권 이후 소련 계획경제의 천병으로 떠오릅니다. 모든 산업을 국유화한 가운데 고스플라는 각 공장에서 생산할 양은 물론 필요한 자재와 장비, 생산 방법까지 사전에 결정해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모든 생산 단위는 오직 고스플란의 명령에 의해서만 기계처럼 굴러갔습니다. То есть вот в том есть смысл, что если когда вот не народ решает, что им надо, то есть там или может быть хлеба, или там хороших одежд, а решал госплан, который совершенно отдельно из Москвы, он говорил, что мы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скажем, вот космонавтику. И все. И вот они полностью все усилия всей страны концентрируются на космонавтике. Ну, для примера имеется в виду. 모스크바에 위치한 베데엔하. 소련이 계획경제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건설한 대규모 국제 박람회장입니다. 실제로 소련 경제는 1928년부터 1, 2차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눈부신 성장을 나타냅니다. 전기와 석탄, 철 생산량이 두세 배 이상 급증했고 금속과 기계, 화학 분야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폴 세뮤얼스는 1980년대가 되면 소련의 소득이 미국보다 높아질 거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주의 한 농촌 마을. 계획경제 시절 붉은 발특이란 이름의 집단 농장이 있던 곳입니다. 80년대까지 약 1000명의 농민들이 양배추와 감자를 재배했습니다. Раньше, когда были колхозы, все это уходило в государство. Как бы государство распределяло.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가 집단 농장의 취지였지만 분배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 시절 전 농토의 90%가 국영 농장이나 집단 농장으로 국유화됩니다. 토지는 물론 농민들의 사유물이었던 가축과 농기구까지 몰수됐지만 생산된 이익은 대부분 중공업 분야로 집중 투자됩니다. 이 같은 계획경제의 부작용은 곧 생산성 하락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스플란이 못 1톤의 생산 계획을 내려보내자 한 공장에선 1톤짜리 못 하나를 생산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В общем, это приводило к тому, что люди переставали работать.
И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ла такая поговорка. Они делают вид, что они нам платят, в смысле власти. Мы делаем вид, что мы работаем. 인센티브가 없어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자 스탈린은 더욱 엄격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합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위치한 이 수용소는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수만 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수용소는 5겹의 철동 경비 시스템으로 24시간 수용자들을 감시했습니다. Третье пространство между вторым и третьим ограждениями –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собак, для овчарок. Третье ограждение – основной забор с козырьком-ловушкой. Четвертое ограждение – здесь соединены 2 устройства. 노동 수용소는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었고 수용된 인원만 무려 1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소한 경범죄나 규율 위반도 강제 수용의 사유가 됐습니다. 만약 노동 현장에서 20분 자리를 비우거나 지각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규율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Что она собирала этот хлеб, опавший уже на земле, вот, и присуждали до 10 лет заключения. 수용소에는 최소한의 식량과 의복만이 배급됐고 수용자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7살부터 8년 동안 수용소에 감금됐던 앙겔리나 씨. 그녀의 가족들은 반체제 누명을 썼던 아버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러시아에선 당시 소련 정부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인민의 적으로 몰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Как врагов искать? Было положение такое, там сколько-то процентов врагов каждый месяц должны искать. 이처럼 착취적인 계획경제 체제에선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을 뛰어넘겠다던 소련의 자신감은 프르시초프와 브레즈네프를 거치며 오히려 악화되기에 이릅니다. 85년 당 서기장에 오른 고르바초프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반전을 노렸지만 이미 침몰을 시작한 소련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конец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был предопределен. Только внешне он казался огромным, сильным так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нутренне же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а система, которая не жизнеспособна была. 국가의 계획하에 모든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소련. 결과는 몰락이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 그것은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소련의 몰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극의 몰락은 현재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 베네수엘라는 지방선거가 한창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일찍이 식민지 독립을 쟁취했고 50년 전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시도를 했던 나라였습니다. 카라카스 시내의 한 주택. 이것은 1958년 오랜 군부 통치를 몰아낸 뒤 세 개의 정당이 모여 푼토피오라는 협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푼토피오 협약을 통해 세 정당은 선진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장기적인 정치 휘전이나 폭력 행사를 자제하고 석유 개발 이익을 사회 전역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속합니다. 세 정당이 권력을 배분하고 서로 견제한다는 원칙 아래 첫 번째 선거에서 민주행동당의 베탄쿠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엔 모처럼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Permitió en primer lugar darle fuerza y cuerpo al proceso de formación en la cultura política y democrática de los venezolanos. 그러나 함정이 있었습니다. 푼토 피오는 점차 정치 카르텔의 성격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석유 개발의 막대한 이익 역시 푼토 피오 정당과 가까운 기업이나 세력에게 편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발언권은 차단됐습니다. 60년대 들어 민주공화연합이 대쿠바 정책의 이견을 보이며 푼토 피오에서 탈퇴하자 남은 두 정당 간의 담합은 더욱 강화됩니다. 양당은 교대로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가의 요직을 철저히 나눠갔습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권력이 보장되자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se pacto punto fijo terminó siendo un pacto bipartidista en que Acción Democrática y COPEI se alternaron cada 5 años en el poder, pero en vez de responder a las aspiraciones del pueblo, lo que hicieron fue frustrarlas. 이들의 정치적 카르텔은 경제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양당은 국영 석유 공사를 설립하고 석유 산업을 직접 관장하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석유 수입은 각종 보조금의 형태로 두 정당에 지원됐고 정경유착이 심각해졌습니다. 석유 산업을 제외하고는 농업과 기간 산업이 모두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Subsidios estatales, ¿ok? Y esa es la razón por la cual viene la caída, ¿ok? En la producción económica del país. 양당이 법관 지명권을 나눠 가지면서 사법부가 푼토 피오에 종속돼 버렸고 비판 기능은 사실상 마비돼 버렸습니다. 최대의 노동자 단체 역시 푼토 피오 정당의 하위 기구로 편입됐습니다. 노조의 간부들은 모두 당원이 됐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푼토 피오는 정당 민주주의의 외피를 걸친 독재 권력과 다름없었습니다. Es una forma de engañar a los pueblos y es una especie de juego donde el pueblo es un observador de una diatriba de la que no forma parte. 남미 최고 수준이었던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70년대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권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 부채는 반대로 급증했습니다. En otros países tú has tenido reformas que te llevan a aplicar una política fiscal que te lleva hacia una reducción del déficit y una reducción de la deuda. Venezuela no tiene eso. Los políticos, al ser de partidos amigos, no han visto la necesidad de llegar a estos casos. 위기는 1980년대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도 부채를 갚지 못해 쩔쩔매던 정부. 결국 1983년 정부는 볼리바르화의 평가 절하를 단행합니다. 국민들이 가진 화폐 가치가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치인들의 추악한 비리가 드러납니다. 페레스 대통령의 170억 달러 비밀 계좌가 드러났고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동요하던 민심은 1989년 2월 카라카스의 위성도시에서 폭발합니다. IMF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석유값과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만에 버스 요금이 2배로 올랐다는 사실에 분노한 시민들. 바레나스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봉기는 이틀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무려 3천여 명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푼토 피오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합니다. El Caracazo fue una especie
estallido de la protesta popular, es decir, que ya el Caracazo demuestra el fracaso de la élite política y el fracaso del pacto punto fijo. 시위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는 푼토피오 체제를 비판해온 차베스를 권력의 중심으로 불러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는 푼토피오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서민들을 위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정책 등을 실시합니다. 차베스의 집권 동안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20% 가까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부의 빠른 재분배를 위해 석유산업과 각종 기관산업을 국유화했고 생필품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생필품 생산을 꺼리는 부작용도 따라왔습니다. Esa falta de ajuste en los precios de esos productos hace que los productores se vean incentivados a producir el mínimo para limitar sus costos y poder subsistir. 15년에 걸친 차베스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카르텔 정당 정치의 피해를 극복하려 했지만 차베스 역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In an extractive society, wealth and power are narrowly concentrated in an elite. And to have an inclusive society, you have to have more openness, you have to have political openness, you have to have economic openness. 거대한 부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나라들, 그리고 부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좌절된 나라들, 그들은 소수의 탐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